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심줄인대지학 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관절에서 뚝뚝하고 소리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부위에서 허리나 어깨, 턱관절 이런 데서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것이 병은 아닌가, 또 문제는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똑똑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을 볼 때 여기는 관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릎 관절인데 현재 볼 때 많은 의사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할 때는 관절의 연골, 이것이 연골입니다. 이거는 뼈 위에 대퇴골이고 이건 경골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렸습니다. 끝에는 이 부분은 물렁뼈입니다. 물렁뼈, 이 부분은 물렁뼈. 이렇게 관절은 보통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연골이나 이 조직들이 부딪혀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공기방울이 터져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심줄이 늘어났다 굳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말하자면 이 물렁뼈나 뼈나 그 다음에 연골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뼈와 뼈 끼리는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렁뼈도 있고 연골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할머니 70 넘으신 어르신들 무릎 아프면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골이 아픈 게 아니라 인대나 심줄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릎 볼 때 이 뼈나 이런 것이 소리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매개체가 이게 말랑하지 어느 정도 완충을 해주니까 물론 이 뼈는 딱딱해지겠지만 근데 뼈끼리 만날 수 없다. 그런데 무릎을 볼 때 옆에는 이렇게 잡아주는 끈이 외측인데 무릎 내측인데 X로 잡아주기 십자인대인데 인대는 소리나는 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뼈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줄은 이 대퇴두상구 같은 경우 가운데로 심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뼈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도 이렇게 심줄이 내려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프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요 부위가 많이 아프거든요. 요 부위 아픈데 요 가운데 만지면 요 가운데 줄이 잡혀요. 두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서 흔들면은 딱딱한 줄이 잡힙니다. 왜냐면 여기에 제일 많이 힘을 받거든요. 요 부분에. 그 다음에 또 안쪽하고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픈 젊은 사람 축구를 많이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무릎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무릎이 안쪽에 힘을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 무릎이 심줄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뼈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빨랫줄이 벽에 있고 벽에 있으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다 못을 박아서 벽에다가 박아서 빨랫줄을 연결시킵니다. 똑같이 힘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음 관절에 붙어 있다가 또 넘어가고 쉬운 말로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너무 간단하게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발에서 시작해서 발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볼 때는 발바닥에서 발가락 끝에서 발바닥으로 해가지고 종아리 가면 아킬레스건이고 그 줄이 올라가면은 햄스트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햄스트링이 엉덩이를 따라 올라가서 등으로 올라가가지고 뒷목을 해서 머리 뒷골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심줄이 쭉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뼈에 붙어 있어요. 이런 뼈에 관절 끝부분 뼈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심줄이 재질이 뭐냐? 심줄이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이란 뭐냐면 그냥 빨랫줄이에요. 빨랫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터넷에 힘줄 또는 인터넷 치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발성권 섬유질이라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얇은 섬유질로
빨랫줄이나 밧줄처럼 얇은 실이 많은 것이 꼬은 거죠. 그래서 그 빨랫줄을 보면 얇은 실이 여러 가닥이 모여서 꼬아진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끊어지죠. 웬만하면 잘 안 끊어지는데 우리 빨랫줄을 볼 때 빨랫줄이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탱탱해요. 근데 여기다가 빨래를 계속 널어요. 빨래를 널으면은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쭉 처지죠. 처지면 여기다가 처지면 우리 어릴 때가 요즘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제가 자란 80년대 그때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줄이 처지면 여기다가 지렛대를 세웁니다. 지렛대. 나무를 세워서 얘를 밀어 올려요.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 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랫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빨랫줄에다 빨래를 넣으면 늘어나잖아요. 섬유줄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어떤 상황이냐면 늘어났는데 이 줄을 만지면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일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쓰면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그 부분이 뻣뻣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요.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 무릎 뼈가 굳어서 딱딱해서 무릎이 아프다. 틀린 말입니다. 뼈는 굳을수록 좋은 거예요. 뼈는 굳을수록. 뼈가 굳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무릎을 쓰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태행적으로 인대나 심줄, 요 인대 이것이 늘어났다 굳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처럼 제가 이제 축구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축구하는 학생들은 무릎을 10대인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무릎에서 걸을 때보다 뚜둑뚜둑뚜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무릎 앉았다 일어날 때도 우두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계속. 왜냐하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시스템이 하루에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부터 오후에 또 차고 또 저녁에 개인 운동하고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물론 2번 하는 데 있고 1번 하는 데도 있지만은 3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쓸수록 관리를 안 해주면 이 빨랫줄이 멀쩡했다 힘을 가해지면 처진 것처럼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늘어났다가 여기서 굳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완될 때 우둑우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손가락을 볼 때 손가락을 제끼면 지금 소리가 좀 났습니다. 근데 한번 소리가 나고 또 하려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왜 안 날까요? 이건 섬유질이 굳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계속 하면은 턱관절 같은 경우 심한 사람은 계속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기에는 조금 났다가 안 났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줄이 뚜둑 소리 나는 걸 어떻게 하냐면 턱관절 같은 경우는 여기 턱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입을 벌려 소리 나게 입을 벌려보면 툭툭 손에 걸리는 게 느껴집니다. 줄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게 끝에 여기 툭툭 걸리는구나. 특히 또 우리가 어디라고 해야죠? 무릎도 똑같이. 무릎도 소리가 나는 데가 어딘지 알려면은 이게 무릎이면은 무릎에다 손을 감싸고 이렇게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앉아서 폈다 오므렸다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손을 감싸가 보면은 툭툭 하고 소리가 걸리는 게 느껴집니다. 등에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줄을 늘어나서 굳은 힘줄을 지압을 해줘야 됩니다. 지압을.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제가 사용하는 지압봉인데 이 지압봉은 끝부분이 평평해서 지압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압을 항상 35kg 압력으로 35초를 지압하는 겁니다. 이 끝부분은 6mm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끝부분을 좁게 빼죽하게 아니면 넓은 걸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압을 이 정도로 해야 굳은 힘줄이 우리가 석회화됐다 그러잖아요. 석회화된 힘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힘줄인대 지압의 가장 핵심은 뭐냐? 굳은 힘줄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부드러워지면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압봉 끝부분이 6mm 되는 게 왜냐면 굳은 힘줄을 줄을 누르기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평평합니다. 뾰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손잡이로 압력을 느끼기 굉장히 좋습니다. 체중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수건, 집에서 쓰는 얇은 수건으로, 두꺼운 수건 말고 얇은 수건으로 이렇게 4겹으로 접으면은
네 겹으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딱 지압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같은 데는 네 겹, 이렇게 네 겹으로 지압하고 무릎 같은 데는 네 겹이나 6겹, 네 겹이나 6겹. 그래서 많이 딱딱하면 4겹이나 5겹 정도가 좋아요. 너무 두꺼우면은 지압을 가할 때 딱딱한 게 잘 부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바닥에도 뚝뚝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많이 움직이면은 똑같이 발바닥에도 4겹이나 6겹 요 사이에서 8겹으로 하면 거의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4겹부터 해서 5겹이나 6겹 정도에서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압을 만약에 이 부분이 무릎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서 지압을 해주기 움직이면 소리가 줄든지 없어지든지 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은 하는 만큼 점점점 사라지는 게 느낄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손가락도 4겹 정도에서 소리가 똑소리 나면은 이게 정말 힘들다. 근데 저도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나는 거는 그냥 용인하고 살아요. 그냥 많이 몸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불편하다는 분들은 통증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지압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면 그냥 어느 정도 살아도 됩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불편하다. 턱관절 같은 경우는 씹을 때 아프다. 입은 쫙 벌어지는데 턱관절 같은 경우 입은 쫙 벌어지고 꽉 씹을 수 있는데 소리가 난다. 이거는 씹줄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말할 때마다 이거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거는 지압봉을 이용해서 찾아서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서 찾아서 지압을 해주면 점점점 없어집니다. 이건 확실한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고 딱딱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곳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하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